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홍콩 시위 격화 등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48%,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2%, 나스닥 지수는 1.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친시장주의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 크게 밀리자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 메르발 지수는 지난주 종가 대비 무려 37.9% 폭락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 세계 94개 증시 중 두 번째로 큰 낙폭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측이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측의 창의적 해법과 신중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측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언론과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이 사안에 관여를 계속할 것이며 두 동맹 간 대화 촉진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결정한다 해도 미국은 열렬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볼턴 보좌관은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성공적인 EU 탈퇴를 보고 싶어하고 미국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23%의 상승세를 타면서 1942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 어제 0.7% 상승하면서 594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제는 장 초반에는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장중에 중국 측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상승했지만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 동반 매도세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9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오면서 셀코리아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외환 시장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6원대까지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의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 세계 경제가 아래쪽으로 고꾸라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세부 내용 짚겠고요. 이어서 영국의 저명한 싱크탱크는 한 보고서에서 이제 영국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신용융자 잔고가 이번 하락장에서 예상보다 뚝 떨어져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닥 신호인지 혹은 큰 의미가 없는 지표일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도 건설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건설사들은 이미 이달 초에 해당 이슈를 선반영해서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종목이 좀 부진했습니다. 금융주가 특히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축소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융주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냈나요? 네, 전체적으로 금융주들 중심으로 해서 경기 민감주들까지 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다우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1.48% 이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2% 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 하락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좀 전에 그 하락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반영된 요인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금융주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발생된 요인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이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크게 촉각을 곤두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전일 사실 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크게 이슈였죠. 홍콩 쪽 이 불안 요인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까지도 전국 불안 요인들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까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 전일 1.6%대 초반까지 이 저점을 재차 낮추면서 지난주에 사실 1.7% 위로 올랐었던 미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1.6%대 초반까지 저점이 재차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는 장중 한때 7베이스 포인트까지 좁혀지면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금리 하락과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부분들을 가장 민감하고 가장 크게 반영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금리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 각지에서는 이 지정학적 위험 요인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오늘은 9월이었죠. 예정된 양측의 고위급 회담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고요. 중국도 달러 위안 거래 환율을 7위안선에서 꾸준히 올려잡으면서 위안화 절하에 대한 경계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홍콩에서는 범죄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도 한층 격화됐는데요.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모든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일 한 여성 참가자가 홍콩 시위대에서 홍콩 시위대 여성 참가자가 경찰이 쏜 빈 배건이죠. 이 총에 맞아서 오른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위가 상당히 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관영인민일보는 자사 소셜 네트워크에서 중국 군대는 테러 등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글까지 나오면서 이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르헨티나에서는 대선 예비 선거에서 친기업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좌파 후보에 크게 뒤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면서 이 페소화 가치는 달러 대비 장중 한때 30% 이상 폭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요. 이 아르헨티나의 이 메르발 지수는 37%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탈리아 연정 붕괴에 따른 전국 혼란, 그리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우려까지 나오면서 각지에서 불확실성을 요인은 이런 요인들이 불거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차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융주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섹터가 1.93% 내리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JP모건이 1.87%,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44%, 그리고 웰스파고가 1.9%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 미증시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무역 전쟁에 민감한 이 캐터필라가 2.2%, 그리고 보잉이 1% 하락을 했고요.
엑손모빌, 세브론, 이 코노코 필립스, 이오지 리소스 같은 에너지 업종은 한 1%에서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반등을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에너지 업종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월마트 같은 소매 유통업체 그리고 L브랜드 같은 의류업체, TJX 같은 백화점 업체 등도 사실 시총 비중이 작아서 그렇지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2에서 3%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소매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니온 퍼시픽, 노포크 사우스런과 같은 철도 운송회사도 하락을 했고, 델타항공도 좀 전에 보잉 말씀드렸는데 델타항공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하락을 했고, 중국과 관련된 종목 좀 더 크게 하락했고,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도 꽤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들도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 자체는 1% 정도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좀 하락세와도 연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치의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아래쪽으로 고꾸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책 실수로 평가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트럼프가 너무 좀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이 전 세계 글로벌 경기 모두 불안하고 미국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미국도 이 경기 회복 지표들이 그렇게 무조건 좋아졌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미국 내에서도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융시장 혼란이 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이 초래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사설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 8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치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을 제외하고 이 모든 경제 참모들이 반대했었다라면서 트럼프의 발표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아래쪽으로 고꾸라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의 상황은 트럼프와 나바로의 무역정책 합작품이 초래한 경기 둔화로 불러야 할 것이다라고 좀 꼬집었는데요. 이 독일이나 유럽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트럼프의 감세 조치 등으로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기업 경영진들의 심리나 자본 지출 축소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하락, 월간 신규 고용 하락 등은 이미 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트럼프의 이런 무역 공세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나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자신의 무역 정책이 환율 불안과 강달러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 글로벌 글로벌적으로 불안함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면 안전자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 위안화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고요.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본 회피가 촉진이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이 미국에 있어서 이 달러가 전체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재선까지도 팔아먹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그런 부분들의 이 경제학자의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는 트럼프가 들어야 할 경고이고 나바로가 조언해야 될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와 나바로가 가는 부분들은 미국 경기까지도 전 세계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기까지도 굉장히 침체로 만들고 있고 이런 경기 둔화를 향후에 나바로 침체로까지 몰고 가는 실수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좀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노딜 브렉시트도 문제입니다. 현재 영국의 저명한 싱크탱크는 한 보고서에서 이제 영국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은 노딜 브렉시트 이 부분도 글로벌 경기 상당히 불안함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지만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뭐 이란발 이슈, 뭐 홍콩 이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장에 영향 크게 미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정부 연구소죠. 영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정부 연구소가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제는 노딜 브렉시트 막기 힘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 정부 연구소는 불신임 투표 시행 그리고 조기 총선과 같은 야당과 언론 등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제시했던 방안들의 실현 가능한 검토 보고서 보팅온 브렉시트를 내놨는데요. 결론은 이 어떻게 해서든지 노딜을 막기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이 현재로서는 협상에 따른 브렉시트, 이 노딜 브렉시트 반대죠. 딜 브렉시트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EU와 정부와 10월 31일 이 브렉시트가 예정되어 있는 이 10월 31일까지 12주 내에 합의에 도달한 뒤에 의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보리스 존슨 행정부는 이 현재 이 백스톱이죠.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 통관 자유를 보장한 안전장치 이 백스톱 조항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재협상에 나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나오고 있고 아일랜드 역시도 백스톱 부분에서 양보는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들의 협상 가능성 상당히 좀 낮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영국 의회법에 따라서 불신임 투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5주간의 선거 기간이 부여가 되는데요. 불신임 투표를 통해 정부가 해산된 후에도 의회에 닥칠 비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총리는 약 2주 동안 추가로 집권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계산해 본다라면은 10월 31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투표를 시행하기는 상당히 빠듯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현실적으로 이 시간적으로도 이 막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영국과 EU 모두 진지하게 협상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노딜 브렉시트 시 파운드화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파운드화 그래도 달러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어느 정도 부각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국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화 상당히 변동성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운드와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연구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국 속담에 보면은 장강의 거센 물줄기는 거스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대륙을 흐르는 거대한 강 중에 대표적인 강이 장강이죠. 자, 주시장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찌릿한 무더위.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만 그렇습니까? 최근 비가 좀 내려줘가지고 한층 날씨가 서늘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더워서 죽겠다 하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는데 이제는 날씨가 많이 수그러진 이미 지난주에 입추도 지났고요. 지난 주말에 역시 말복도 지났습니다. 다음 주는 처서입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아무리 기승 부린다 하더라도 이제 일주일 길어야 2주 정도면은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 할 수 있는 가을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나 주식시장은 여전히 북풍한사 찬바람이 쌩쌩 몰아치는 그리고 폭염의 더위가 여전히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것은 성공하는 길은 그렇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참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격언과 투자 조언을 말씀드리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말씀도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주가는 바닥이라고 합니다. 저도 바닥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상승과 하락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횡보 국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때 매수를 자제하고 그 이후에는 다 매수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죠.
상승할 국면에서만 매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베팅은 33%,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베팅의 시점은 본인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의 시장이 어떤지 다시 한번 반문해 보면서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을 세우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바닥의 때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융자 자금이 이번 하락장에서 예상보다 뚝 떨어지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닥 신호라는 분석도 많은데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최앵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바닥, 아이고, 혹시 최앵커는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울경제TV를 좋아하시는, 쌤TV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아십니까? 만약에 바닥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방송 볼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투자 자금을 내돈 좀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들이밀 겁니다. 자, 주가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는 땅굴이 있다 하는 투자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미 없습니다.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주식시장에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주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닥을 감지할 수 있는 여러 신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시장에 반영이 돼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될 때 그때가 진정한 베팅 시점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의 바닥을 확인하는 여러 지표 중에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있죠. 말씀해 주신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신용융자 잔고라는 게 뭐죠?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시장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그 빌린 돈의 액수가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높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권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주식 투자 규모를 본인의 원금보다 더 훨씬 많이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용융자 잔고가 한 달 만에 무려 2조 원까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증시가 바닥 국면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일을 기준으로 예탁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지난 8일 기준으로 8조 1,821억 원이었습니다. 7월 말에 대비해서 무려 2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7월 말만 하더라도 10조 원이 넘었거든요. 신용융자 잔고가. 자, 거래소 시장에서 4조 5,616원으로 16원에서 3조 8,156억 원으로 거래소 시장에 무려 16%가 감소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5조 4,471억 원이었던 것이 신용융자 잔고가 4조 3,665억 원으로 무려 19.8%, 거의 20% 가까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는 당연히 높죠. 최근 코스닥 시장의 급락 여파도 여기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용융자가 갑자기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투자자들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반대 매매 물량을 내놓든지 아니면 본인이 손절매를 과감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그래서 크게 감소함으로써 신용 물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향후 주가가 상승할 때 매물벽대가 감소함으로써 상승 탄력들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향후 증시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신용융자 지표도 철저하게 후행성 지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용융자 잔고가 감소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신용융자 잔고하고 주가의 상승은 같이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용융자 잔고가 감소할 때는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해야지만 주시장도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단기적으로 2조 원 가까이 한 달 이내에 2조 원 가까이 급락했다는 것은 시장이 급락했다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가가 바닥을 다진다 하여 이것이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신용자 잔고 감소로 인해서 주가의 급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졌지만 상승 시점까지 시장에서 상승 전환을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등세 이어가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도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건설사들이 이미 이달 초에 이 해당 이슈를 선 반영해서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건설주도 국내 경기 아주 밀접한 지표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장 지구촌에서 가장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가 일본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죠. 이 동남아권이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선진국 증시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그렇죠. 주식 투자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높죠. 따라서 이 부동산 경기가 실제로 국내 경기를 좌지우지한다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어제도 뜨거운 이슈였고 오늘도 뜨거운 이슈였을 겁니다. 김현미 국토통일부 장관께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잡기 위해서, 가격을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저가를 보이던 건설주들이 오히려 분양가 상한가가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투자자들이 다소 어리둥절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가 제도 시행에 어떤 역설적으로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참 이상하다. 이 건설주가 바닥을 찐 것이 아니냐. 이제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 명료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는 국내 건설업체에게는 악재입니다. 왜냐? 이 분양가 상한가가 적용이 되면 건설업체들의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익성이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건설사 수주가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분양가격이 인하됨으로써 건설사에서는 악재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되었다는 점, 오히려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국내 건설사들이 52주 이미 신저가를 행진을 보임으로써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 크게 감소한 모습을 이미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현대건설 3.1%, 삼성물산은 무려 4%, 그리고 GS건설도 1.8%대, 대형 건설사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소형 건설사들은 상승 탄력 좀 더 좋았죠. 3호 6%, 동아지질이 무려 7.7% 급등했고요. 동부건설이 6.3% 상승하는 등 중소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시에는 투기 과열지구의 민간 택지마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도 아주 치명타를 날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부 재건축을 시행하는 그 조합에서는 반발 움직임이로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어떤 그 꼼수로 후분양을 하기 위한 일부 회사들한테도 공정률 80% 이상의 강도 높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꼼수도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그 HUG라고 하죠.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임대보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들 건설업체가 향후 경기에 대한 대외 여건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에 돼야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급등을 포함해서 건설주주 최근의 상승은 그동안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의 개념이 크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의 차원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라든지
그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예상하기엔 아직도 좀 확인해야 될 그럴 과정이 많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답답합니다. 좀 기다리자 하는 말씀도 한두 번 드리지 저도 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것, 주식시장의 고수라는 것, 이것은 의외로 결단이 쉽습니다. 자신이 아는 국면에서만, 자신 있는 국면에서만 진입한다는 것만 염두에 두신다면 어렵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시장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더군다나 대외적인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한민국 증시로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던 뉴욕 증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유럽 증시까지 강타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렇다나도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서 지금 유럽의 정치권과 경제가 뒤숭숭한데 이제 이탈리아도 재정 위기 감이 더 고조되면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확산되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여러분도 해외 뉴스를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개장 이후 처음으로 95년 만에 홍콩 국제공항이 그렇죠, 시위대로부터 점령당한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급격하게 변동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요구는 더 강도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시점은 여전히 좀 더 기다리시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증권회사에서 현금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의 보통금리 이상의 금리는 여러분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이나마 수익이 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현금도 중요한 투자 종목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이 환율 동향 불안합니다. 환율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서는 절대 주식시장 상승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5원 70전이 상승했어요. 1116원 20전입니다. 1216원 50전입니다. 1200원대 환율 시장이 움직여서 주가 상승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환율도 다시 5원 이상 급등하는 이런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달러와 가치가 하락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만 여전히 1200원대 이상, 이건 1210원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환율 시장 하에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더 어려운 시점이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 어떻게 해결되는지, 북한도 여기다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통미봉남이랍니다. 미국과 직접 통하고 남한은 이제 제끼겠다, 패스시키겠다는 거죠. 소외시키겠다. 참 대한민국 코가 최근 들어서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변의 열강들, 러시아, 중국, 일본, 이제는 북한까지도 한국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노골적인 태도를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는 점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기다 경제도 세계 경제 침체 우려, 여기다가 국내 경제 침체,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해결의 실마리 물꼬를 트기 전까지 주가의 상승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굵직하게 큰 이슈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이번 주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절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담화를 통해서 이번 한일 간의 이 전쟁 사태를 어떻게 귀결지을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경제지표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13일 날이죠. 미국 시간으로 13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 내일 새벽입니다. 13일 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CPI는
자, 9월 달에 다음 달에 있을 그 FOMC 회의에 금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경기 동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업의 실적이 있습니다. 월마트입니다. 15일 날 월마트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월마트의 실적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건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8월 15일 전후로 해서 변곡의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8월 15일을 지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보다는 지금은 급락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승 전환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죠. 그럼 뭡니까? 초단기 매매만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초단기 매매,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올리시는 분이 있죠. 이런 분은 초단기 매매에 대해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좀 더 쉬시는 것이 좋겠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투자자분이라면 여전히 단기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 무역전쟁, 수출전쟁의 일환으로서 부품, 소재, 국산화 관련주들이 역시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일부 대형주 중에서는 연속 하락하는 급락을 보일 때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 현금 비중을 적어도 50% 이상 유지하는 전략, 급락에 한해서 초단기 매매만을 실행하는 이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무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34도, 춘천과 대구 35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는데요. 낮 동안의 열기가 밤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며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크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부분 지역이 매우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 동안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도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외출 시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가 다소 불안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 내륙 곳곳에는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 32도, 청주 34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속초 28도, 강릉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 대구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찜통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동해와 남해상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 속에 금요일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